한국에 싹 다 뺏겨버린 일군 기술 패권의 몰락, 점유율 50%에서 0%까지.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지난 30년 동안 일본 기술 기업들의 쇠퇴는 산업경제학과 전략경영 분야에서 가장 고전적인 교훈 중 하나입니다. 한때 일본은 플래시 메모리, 낸드나 초기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아이폰보다 8년 앞서 상용화됨과 같은 수많은 핵심 기술의 토대를 마련한 선구 국가였으나 결국 시장 주도권을 한국 경쟁사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980년대에 5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던 일본의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현재 거의 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텔레비전, 조선, 배터리, 스마트폰 분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전기차 자율주행 보조장치와 같은 미래 산업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주요 파트너들은 이제 해상도와 비용 효율성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소니 대신 삼성의 센서와 카메라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약화를 초래한 첫 번째 핵심 원인은 바로 품질의 함정입니다. 경제학에서 이는 기업이 시장의 실용성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높은 기술 표준에 따라 제품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만 집중할 때 발생합니다. 과잉 엔지니어링. 일본은 모노주크리 정신을 추구하며 내구성이 25년에 달하는 칩을 만들어낸 반면 개인용 컴퓨터 PC의 교체 주기는 3년에서 5년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삼성을 필두로 한 한국은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적정 품질 전략을 채택하여 대중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충족시켰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이 거대한 운영 비용을 들여 고급 레스토랑 모델을 유지한 반면 한국은 유연하고 보급률이 높은 패스트푸드 공급망을 구축한 것과 같습니다. 일본은 25년 동안 견디는 내구성이 뛰어난 메모리를 만드는 데 몰두했지만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 시장은 단 5년의 수명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이 미슐랭 레스토랑을 짓는 데 매진할 때 시장은 패스트푸드 체인과 같은 유연함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주기 투자 전략의 차이입니다. 반도체와 중공업 분야는 대규모 자본 투자와 높은 위험 감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1990년대 일본의 경제 거품이 꺼진 후 일본 경영진들은 지나치게 신중해지며 시장 침체기에 투자를 축소했습니다. 반면 집중된 지배구조를 가진 한국 기업들은 위기 단계에서 과감한 베팅을 실행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위축된 시기에 공장을 건설한 덕분에 한국은 경기 호황이 돌아오자마자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거대한 생산 능력을 즉시 갖출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갈라파고스 증후군에 빠져 매우 첨단화된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내 표준에만 맞추는 바람에 글로벌 표준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아이모드 시스템은 폐쇄성으로 인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개방형 생태계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동시에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한 기업이 모두 담당하는 일본의 수직적 통합 모델은 한국의 협력 및 전문화 모델에 비해 비용 효율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속도 최적화를 위해 외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위해 경쟁사에게도 부품을 기꺼이 공급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일본은 숨어서 회의하는 길을 택했고 한국은 공격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반도체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역주기적 도박이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러한 몰락은 혁신가의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눈부신 성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일본이 디지털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늦추게 만든 것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소재와 제조 장비 등 상류 부문에서는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치 사슬의 주도권과 최종 제품을 정의하는 능력은 이미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시장에 대한 예리한 감각과 실행 속도가 원천 발명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세계에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과감하게 변화하는 것만이 선두 자리를 유지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내수 시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해 일본 기술은 의도치 않게 스스로를 외딴 섬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 연결될 때
자신만의 독자적인 언어를 고집하는 자는 결국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왕관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제국의 몰락이 아니라 적응에 관한 교훈입니다. 앞을 내다보기를 멈춘다면 그 누구도 영원한 선두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